안녕하세요. 현재 화곡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채널을 즐겨 듣는 구독자는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듣길 바라는 사람이 구독자이기에 이렇게 쓰게 되었네요. 일단 제 어린 시절의 출발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동네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상실감을 버티지 못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제 나이 중학교 1학년이었죠. 어리다면 너무 어리지만 그렇다고 선뜻 입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이기도 한 저를 품어주는 어른은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 이모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는 저를 특별히 예뻐해주던 단 한 사람이 바로 이모였거든요. 제 처지가 사실 고아나 다름없었지만 이모 덕분에 구김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의 부모로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죠. 이모, 얼른 결혼해. 더 늦으면 못한다니까? 지금 좋다는 사람 있으면 얼른 해. 응? 됐어. 난 너한테 효도 받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이니까. 효도는 할 테니까 제발 결혼은 좀 해.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너 제대로 자리 잡고 그러면 그때는 꼭 갈게. 자신보다 저를 항상 우선으로 뒀기에 이모는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워서 누구보다 좋은 사람으로 자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대학에 가고 공부를 해도 적응을 잘하지 못했죠.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가 제게는 힘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취업에 성공했죠. 그때 받았던 첫 월급으로 이모에게 내복을 선물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빨간 내복이라서 어디 입을 것도 없다면서 투덜거렸지만 한겨울 동안 그 내복을 몇 번이나 세탁했거든요. 일찍이 회사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진즉에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 계속 참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맛있는 걸 사서 이모와 나눠 먹으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찾았고 겨우 버틴 거였죠. 하지만 그걸 숨길 순 없었어요. 너 회사 생활 힘들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왜? 누가 괴롭혀? 아니야. 다들 그렇지 뭐.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우리 여유 있는 편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난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 쉽게 포기하는 건 싫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둬. 알았어? 알았어. 남들 다 다니는 회사일 뿐인데 이모는 걱정하고 저는 오기로 버티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이모는 혹시나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저는 아버지처럼 포기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가 단순히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공황장애였던 겁니다. 그때는 그런 병명이 있는 줄도 몰랐기에 그저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고 호흡이 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정신력이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걸 극복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더울 때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저를 몰아붙였죠. 각종 모임에 특히나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모임, 볼링 동호회, 그리고 아침 조깅 동호회, 라이딩 동호회, 등산 동호회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 중에 등산 동호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하산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면서 신세를 지게 된 게 계기였죠. 당시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시험 말고 체력도 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거라고 했죠. 낯을 많이 가리시나 봐요. 사람들이랑 거의 어울리진 않으시던데.
술도 안 드시고. 조금? 그리고 술을 먹으면 운동하러 나오는 이유가 만남 이런 이유로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라. 와, 저랑 생각이 같네요. 저도 그렇게 변질되는 모임은 금방 탈퇴를 해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날 곳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건 알지만 적어도 만남의 장소를 알고 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명색이 운동 모임인데. 그렇죠.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고요? 네,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대학은 경찰 행정학과라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긴 할 것 같은데 군대를 늦게 다녀와서 그런지 다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는 거죠. 노량진? 네, 다음 달부터 다니려고요.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생활비며 학원비며 만만치 않아서 2달, 3달 정도만 갈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회사원들이 더 대단한걸요? 더구나 일하면서 어떻게 운동까지 병행을 하세요? 정신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막 술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말을 하고 나서부터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기에 주로 한적한 공원에서 커피를 한잔하는 정도까지 편해졌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 저와 제법 가치관이나 성격이 맞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것도 비슷해서 부딪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었죠. 우리 집이 좀 가난하거든. 그래서 노량진에서 공부만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독서실 총무? 이걸 해볼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독서실을 무료로 쓸 수 있고 적지만 돈도 조금은 준대. 그래? 잘 됐네. 근데 공부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나보다 먼저 시작한 형이 그러는데 총무해도 집중만 하면 방해는 크게 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해 나간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도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장난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누나뿐이라니까. 매번 밥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 나중에 합격하면 네가 다 사야 될걸? 난 절대 손해는 안 볼 거거든. 그래, 꼭 그렇게 해. 아니다, 아예 내 지갑 누나가 가져. 내가 다 맡길게. 남자친구의 집은 홀어머니 혼자서 자식 셋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위로는 누나와 형이 있었고 각각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누나는 빵을 만드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형은 시장에서 만두가게를 한다고 했죠.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린 얼마 가지 않아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공부가 우선이었기에 만나는 횟수는 일반적인 장거리 연애보다 현저히 짧았지만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제 성격상 그런 연애가 훨씬 좋았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에 치여 힘들었던 회사 일이 끝나면 늘 혼자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가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죠. 어쨌든 우린 제법 잘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힘들 때 가족보다는 제게 기댔고 저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제가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친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때문에 남자친구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제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았죠.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이것도. 하루는 남자친구가 제게 커다란 박스를 안겨주더군요. 이게 뭐야? 반찬인데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장아찌는 기가 막히게 담으시거든. 진짜로 장사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야. 양파랑 마늘종, 그리고
궁채라고 알아? 그거랑 또 깻잎. 깻잎김치 담았다고 하셨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거. 어머,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다. 힘들 텐데. 손도 많이 갔을 것 같아. 힘들긴 우리 엄마가 좋아서 하신 거야. 그리고 나랑 누나, 그리고 형도 거들어서 힘들 건 하나도 없었어. 양파도 해양파라고 되게 달달하더라고. 우리가 만들면서 밥 한 그릇을 비웠다니까? 고기랑 곁들여서 먹어. 문제가 있었다면 집에서 아직도 간장 냄새가 나는 거? 남자친구가 씩 웃으면서 수줍어했을 때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전화통화로는 감사 인사나 안부를 주고받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죠. 아무래도 제가 이모와 단둘이 살았기에 느껴보지 못했던 북적거리는 그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집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평균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만난 게 4년째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간 제가 남자친구에게 지원해준 돈은 한 달 평균 180만 원 정도였고 고시원비, 학원비, 책값, 독서실비, 식권가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는 회사 생활을 버티는 게 힘의 기였던 거였어요. 사내 정치질에 견제에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합격을 하면 그때 다른 길을 찾겠다는 그 결심이 조금씩 흔들렸죠. 저는 그 문제를 이모와 상의를 했어요.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고? 좀 더 활동이 자유로운? 그냥 일을 좀 쉬지? 일을 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왜?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뭔진 알지만 그래도 몸이 축나. 건강이 제일 우선인 거 몰라? 알지. 나도 잘 챙기고 있어.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버티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버틴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맞아.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고 한번 생각해봐. 네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걸 피하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았어. 이모 말처럼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게.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난 뒤 저는 결국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지쳐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살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은 바로 공인중개사였어요. 그 일 역시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어울려야 하는 일이긴 했지만 적어도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죠. 무엇보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 제게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라는 게 좋았고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쉽다, 가볍게 통과할 수 있다 했지만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제게 좀 버거운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독학으로 준비를 하다가 강의를 들으러 노량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팠지만 대신 좋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다니는 거였죠. 우린 서로를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4년 하고도 5개월의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보다 제게 먼저 합격의 소식을 알렸고 우리는 축배를 들었어요. 이게 다 자기 덕분이야. 이건 내가 노력한 것보다 자기가 노력한 게 더 커. 아직 실기랑 면접 남았다면서. 실기 학원이 있다고 했나? 가만, 그 학원비가 어떻게 되지?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건 우리 가족들이 돈 모아보겠다고 했어. 자기도 알지? 우리 누나 제빵 자격증 따서 얼마 가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최근에 개업했거든.
그래? 다행히 착한 건물주 만났고 거기다가 장사도 잘 된대. 이제 진짜 뭐가 풀리려나? 이것도 다 집에 여자가 잘 들어온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아이, 무슨 다 나 때문이래. 너도 그렇고 너희 누나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노력한 거지. 어쩌면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해? 진짜 다 공무원 임용되면 바로 자기랑 결혼할 거야. 결혼? 왜? 내가 집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말이라도 고맙지. 저와는 절대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붕 뜨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답도 못했죠.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저희 이모와 간단히 식사 자리를 가졌고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확실히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직접 대면을 하니 너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그래, 넌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중개사인가 뭔가를 한다고? 시험 준비? 네, 지금 학원 다닌 게 4개월 정도 됐어요. 조금 있으면 시험을 보고요. 그건 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네? 예전에는 나이대가 조금 있긴 했는데 하긴 너도 우리 아들보다는 2살이나 많으니 적지는 않은 나이지. 이제 우리 아들이 경찰이 되는데 너는 그거 하면 뭐가 되긴 하는 거야? 가게를 내고 그러면 장사를 하면 돈을 버는 거죠. 수수료로.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뒀어? 요즘에 한 사람만 벌어도 집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여자가 가만히 집에 들어앉는 건 나는 못 본다. 나 봐라. 내 나이에도 밖에서 아직도 일을 하잖니? 네, 전부터 대단하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단순히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게 이전처럼 친절하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말투에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제게 늘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셨던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죠. 선물을 들고 갔을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뒷정리를 할 때도 제게 모든 일을 시키셨죠. 저는 초반에 그게 며느리로 아예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 하고 단순하게 넘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하는 제가 못마땅했고 막상 자신의 아들이 공무원이 된다니 아까워진 거였죠. 나는 솔직히 너희가 결혼을 서두르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무슨 사람이 과일도 아니고 익을 때가 됐다고 따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진득하게 기다려도 사람이 썩는 것도 아니고 성급한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 특히나 사람은 저희가 바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남자친구 역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엄마도 좋아했잖아. 누나랑 결혼하면 당장이라도 좋다고 했고. 그야, 그때는 그때고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자리도 안 잡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엄마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차이가 얼마나 큰데 결혼이 단순히 너희만 좋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해. 누나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하고 있대. 사람 많은 집이 좋다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 뭐? 그야 그렇지만. 봐, 엄마도 엄청 좋지? 난 정말 땡 잡았다니까. 누나 만나고 나서 우리 식구들 두루두루 일도 다 잘 풀리고. 이래서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나 봐. 저 팔불출. 엄마야말로 갑자기 왜 그래? 당장 결혼하라는 게 바로 몇 달 전인데.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괜히 그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합치는 일이야. 단순히 너희들만 좋다고 될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데 돈은 오죽 들어? 지금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니. 넌 세 사람이 식구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안 봐?
어찌 보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도 같았지만 그 뉘앙스라는 게 약간 달랐어요. 더구나 안정되면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에 확신을 더한 일도 있었죠. 바로 식사 자리였어요. 뭘 먹을까 하다가 중화요리를 배달시켜 먹기로 했는데 짜장면이 달랑 2그릇과 탕수육 하나가 온 겁니다. 엄마가 전화로 주문했다며. 왜 이것만 왔어? 누나는 짬뽕이라니까. 깜빡했네. 너는 그냥 나랑 나눠 먹자. 너나 나나 여자니까 뭘 많이 먹지도 못하잖니. 네? 네. 딱히 입맛도 없었기에 저는 나눠준 짜장면을 조금씩 먹었죠. 그런데 제가 탕수육을 하나 먹어보려고 젓가락을 가져가니 갑자기 그걸 남자친구 쪽으로 밀더군요. 너 이 단무지 먹어봤니? 이거 먹어봐라. 여기가 단무지가 참 달다. 양파도. 처음에는 그냥 뭐지 했는데 제가 탕수육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말을 걸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서 확실히 알았죠. 그건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차별하는 게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도 채 다 먹지 않고 근처에서 초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서 그걸 먹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사치와 낭비벽이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네가 계속 공부를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야 사치가 심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먹는 게 왜 사치인지 모르겠어요. 제 음식을 깜빡하셔서 대신 시킨 거죠. 그냥 남는 양념에 밥 비벼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그래? 저는 짜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게 사치다. 그게 낭비고. 이러다가 괜히 우리 아들 등골만 휘지. 불쾌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일찍 부모 그늘이 아니라 이모 손에서 자랐기에 어떤 부모가 맞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인간관계 자체를 힘들어했던 제 성격상 작은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원래 저럴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다 이러면서 참고 넘긴 거였죠. 더구나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설령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도 견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실기시험을 치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놀랐어. 그러니까 발굽혀펴기를 하는데 갑자기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심장이 진짜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어쨌든 통과했으니 됐고 앞으로 남은 면접은 확실히 잘 봐야지. 면접 스터디를 할까봐. 그래? 그래. 분명 잘 될 수 있을 거야. 자기, 내일 우리 집에서 체력시험 통과 기념으로 파티할 거야. 엄마가 꼭 같이 오라고 하셨어. 형이랑 누나도 올 거야. 이참에 인사도 하면 좋잖아. 또 배달 음식은 아니지? 절대로. 오늘 엄마가 그러는데 소갈비 핏물 빼고 있다고 그러더라. 제대로 할 모양이더라고. 그니까 예쁘게 하고 와. 알았지? 그래. 실제로 제가 다음날 도착했을 때 이전과는 달리 집은 정갈했고 식탁 위에 음식도 가득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던 날부터 쭉 시켜먹던 배달음식과는 차원이 달랐고요. 그래도 오늘은 눈치 보면서 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죠. 더구나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고 제가 예민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혼자 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형이 술을 사들고 뒤늦게 왔고 저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식적인 칭찬과 인사를 나누면서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남자친구가 누난가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을 오지 않아서 나가보니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저는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누구... 그게 내 친구. 친구? 제가 고개를 갸웃할 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잘 왔다. 내가 불렀어. 일주일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지 뭐야? 몰라보기 예뻐졌더라.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여자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듯 자리에 자연스럽게 착석을 했죠. 오히려 가장 당황한 건 남자친구의 형이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근데 왜 여기를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는 또 같은 설명을 했지만 형은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피며 표정이 굳어졌죠. 그걸로 저는 눈치를 대충 챘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 그 여자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공무원이래. 너랑 같은 공무원. 행정? 네, 어머님. 일반 행정 9급 공무원이요. 그래, 그거 벌써 2년이나 됐단다. 너랑 2년은 2년이지. 같은 공무원이라니. 너희 어릴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랬잖아. 크면 결혼할 거라면서 매번 그런 말만 하고.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그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그리고 나는 아직 합격도 안 했어. 무슨 기억이 안 나? 고등학교 때인데. 그리고 필기, 실기 다 합격했는데 그게 붙은 거지. 어쨌든 너 축하하는 자리라서 내가 초대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라. 응?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여전히 음식은 정말 최고세요, 어머님은. 여자도 제 존재를 알고는 있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어머님이라는 말을 강조하듯 말하는 게 그랬죠.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고 남자친구의 형과 남자친구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둘은 오래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여자친구인 저는 마치 투명인간과 같았습니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기에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나 동창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반야구를 하다가 창문을 깨트린 일로 이야기꽃을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뒤늦게 알아챈 것처럼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아주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말입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말했다. 그쵸? 언니 맞죠? 진짜 신기하네. 원래 얘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랑은 절대 연애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야, 무슨... 내가 언제... 너 매번 그랬어. 기억 조작하지 마. 둘은 낄낄거리면서 저를 사이에 두고 웃었어요. 근데 언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지 그러셨어요? 그러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경찰은 나이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던가? 딱히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요. 어려운 거죠. 다들 못해서 안달인 직업인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원래 학습 능력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더 힘들긴 하죠. 근데 일도 안 하고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걸 왜 그쪽이 신경을 쓰죠? 아니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친구니까 혹시나 해서요. 그니까 왜 그쪽이 그걸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 일인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얘 말이 틀린 건 없지. 그 정도는 신경 쓸 수 있어. 이제야 막 사회 진출한 애한테 뒷바라지까지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설령 합격을 한다고 해도 가게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걱정이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나를 세우니? 저는 픽 웃었죠. 제가 나를 세우는 거라고요? 애초에 제 일이라고 한 건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와 무슨 관계가 있고 왜 걱정이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요.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물론 너도 모은 돈이 있겠지. 하지만
결혼할 때 그 비용도 생각을 해봐라. 한두 푼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살아보면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이 먹고 몸만 컸지 생각이 어리구나.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기분 나빴던 건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고정하고 웃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만남이라 들뜰 수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대화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자 오히려 남자친구의 형이 나서더군요. 엄마, 대체 왜 그러는데? 쟤는 왜 데리고 와서 이래? 이 분위기는 또 뭐고? 오늘 축하하는 자리라고 해서 장사까지 일찍 접고 왔더니 뭐야? 내가 뭘? 얘는 엉뚱한 사람을 잡네. 엄마가 왜? 10년도 전에 헤어진 쟤를 왜 데리고 와서 이러냐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야. 엄마, 설마 마음이라도 바꾼 거야? 막내가 공무원 됐다고 급이라도 나눈다 이거냐고. 어머, 생사람 잡네. 나는 그냥 축하해줄 사람 초대한 거야. 그게 뭐? 그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건 너야, 너.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잖아. 내가 바보로 보여?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언제는 결혼 당장 하라며. 그런데 돈이 어쩌고 뒷바라지는 어쩌고? 내가 이분 오늘 처음 봤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막내 너! 지금 여자친구 앞에 두고 뭐해? 그때서야 남자친구는 정신이 드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이런 걸로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냥 오랜만이라서 이야기 좀 했어. 그게 다야. 형도 알잖아. 내가 누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아니, 알았지. 근데 이제는 모르겠다. 솔직히 좀 소름 끼치거든?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이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말하더군요. 그래, 뭐 어떠냐? 사람이 똥 쌀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같니? 나도 욕심 좀 부려봤다. 왜? 아들이라고는 너랑 얘 둘인데 너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코 묻은 돈으로 장사나 하고 계집애라고 있는 건 빵집인지 뭔지 하면서 돈이나 까먹고 있는데 그런 우리 집에 공무원이 나왔는데 이 정도 부심도 못 부리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아까웠다. 됐니? 엄마! 어디 가서 내 자식들 뭐하냐고 물으면 나 매번 속만 끓였어.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판검사인데 내 자식들 하나같이 내세울 것도 없는 직업에 가방끈 짧아서 누구 하나 출세를 했어? 그래서 나도 한번 자랑 좀 하고 목에 힘 좀 준 게 그렇게 아니 꼽니? 그리고 솔직하게 까놓고 쟤는 고아야 고아. 그런데 내가 선뜻 감사합니다 이래야 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아이를 우리 집 식구로 그냥 받아? 절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니? 나나 누나나 변거 없고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그래도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돈 벌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대학 보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저분은 제 수험생활 내내 지원해줬죠. 지금 저기 앉아서 어떤 기분으로 있을지 알아요. 왜냐고요? 나랑 누나가 그런 기분을 늘 느껴야 했으니까요.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면 은혜는 알아야죠. 동생 지원해준 게 그렇게 아깝니? 아까워? 유세다, 아주 유세야. 가족이 잘 되면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제가 성공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부심 부리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더구나 진즉에 인연이 끊어진 애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는 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어울려서 그랬다. 왜? 둘 다 공무원이야. 그럼 결혼을 해도 이쪽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부모도 있고 적어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저렇게 예쁘고 밝아. 근데 쟤는 나이도 많고 고아에다가 직장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하냐는 말이다. 엄마! 남자친구의 형이 소리를 쳤지만 정작 반응을 해야 할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관이 열리면서 남자친구의 누나가 들어왔죠. 엄마, 내가 늦었지? 죄송... 뭐야? 이 분위기? 어?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왜... 여기를 왜... 아니, 왜? 안녕하세요. 그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입을 열어 물었죠. 둘이 알아? 어떻게 알아? 혹시 막내 너 여자친구... 아니, 근데 쟤는 왜 여기 있어? 헤어지지 않았니?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긴 한데 이 조합이 좀... 막내, 너 사귀는 사람이 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 만나기로 했고. 그런데 왜 쟤가 여기 있지?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치를 살피더군요.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근데 누나는 어떻게 하냐니까? 진짜? 대박! 진짜? 내가 전에 말했잖아. 엄청 젊은 여자가 우리 건물 건물주라고. 이 사람이라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뭐? 건물? 누나가 저번에 말했던 착한 임대인? 나 돈 모자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렴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 진짜 우리가 인연이긴 한 모양이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은 주님보다 건물주님이지. 네, 맞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고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죠. 착한 임대인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줬던 겁니다. 일단 둘은 닮기도 했고 늘 간직하고 있는 가족사진 속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들어섰을 때도 누나로 착각하지도 않았던 거였죠. 처음엔 호의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담스러울까봐 최대한 만남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에 밝혀질 줄은 몰랐지만요. 건물은 저희 부모님이 제게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모가 말한 것도 당연했던 거였죠. 그저 놀고 먹을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고 노력하는 제가 가여웠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뒷바라지 역시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녔다면 선뜻 내어줄 수 없는 금액인 것도 맞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한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누나 가게가 자기가 소유했다는 거야? 대체 언제? 아니, 아니야? 대리인 뭐 그런 거구나. 아이, 놀래라. 아니, 그 상가 건물 전체가 내 소유야.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죠. 오로지 그 앞뒤 상황을 아는 남자친구의 형만 크크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쩌냐? 누나, 이제 가게 다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방금 누나 가게 건물주님한테 고아에다가 백수에다가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다고 욕했어. 그래서 막내 주기가 아깝다고 그러셨고. 거짓말이지. 둘이 5년 가까이 만났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해? 예비 신우이는 자신의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그랬어? 엄마!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자존심을 꺾지는 않으셨죠. 아마 머릿속에는 다 정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이미 꺼냈고 수습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아는 듯 했죠. 사실인데 왜? 건물주가 뭐 별거야? 우리 아들이 더 아까워. 그렇고 말고. 아니, 건물주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막내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그랬어? 엄마 왜 그래? 야, 막내 너도 뭐라고 말 좀 해. 자기야, 그니까 우리 엄마 말은...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목례를 했죠. 저도 제가 아까워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네요. 고아이고 나이도 많고 백수인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제게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과? 사과는 말이야,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야 사과야. 네가 주겠다고 사과가 아니라고. 그리고 사과는 타이밍이 있어. 넌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어. 추억팔이 하는 거 잘 들었다. 자기, 정말 이럴 거야?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진짜 후회할 거야. 나 이제 예전의 공무원 준비생이 아니야. 내가 사과를 하면 적당히 받는 척이라도 해야지.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나와 내 가족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앉아. 남자친구는 씩씩거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했고 저는 그걸 듣다가 말을 잘랐죠. 지금 이 상황에 넌 네 자존심 세우는 거지? 근데 말이야, 이미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면 뭐가 달라지나? 애초에 그렇게 세워야 할 자존심이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 잘 살아. 형이랑 누나가 너 하나 때문에 희생했으면 평생을 갚으면서 말이야.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야! 제 뒤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해서 복수라도 하고 싶었죠. 상가에서 가게를 내쫓을까? 돈이라도 돌려놓으라고 협박을 할까? 하지만 그런 걸 해봤자 제게 남는 건 더 찜찜한 기분이기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인물들이 저를 찾아왔죠.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와 형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군요. 절 쫓아내실 건가요?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시거나... 아니요.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굳이 왜요? 공적인 일에 감정을 섞고 싶진 않아요. 제 이야기에 남자친구의 누나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권유로 둘은 다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분위기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최종에서 결국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필기와 실기 점수 자체가 거의 커트라인이었기에 당연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도 한 번 합격했었기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 여자는 뒷바라지를 할 수 없다면서 떠났고 다시 누나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린 평생을 그 녀석 하나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어머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아져서 절연을 했습니다. 저도 누나도요. 그렇군요. 잘하셨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진 모르겠지만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빠분은 그때 저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했고요. 원하신다면 저희 상가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작은 곳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났거든요. 정말인가요, 그게? 장사 꽤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별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잘됐다. 어쩌면 그것도 인연일지 몰랐습니다. 딱히 더 엮이고 싶진 않았지만 뭔가 동병상련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둘이 저를 찾아왔죠.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한테 가게 자리 줬다며? 근데? 근데는 무슨, 고마워서 그렇지. 아가, 고맙다. 네가 그렇게 해줘서 우리 애들이 잘 사는 게 보기가 좋네. 저는 돈 받고 임대해준 것뿐이거든요. 여기 왜 오셨죠?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자기야, 화난 건 아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내가 왜 그쪽 자기고 그쪽 아가죠? 저랑은 이제 관계없는 분들 아니세요? 우리 누나는 안 쫓아냈고 형은 받아줬잖아. 그거 나한테 미련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석한 거야? 내가 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백수에다가 나이만 어린 너한테 왜 미련이 남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고 남자친구는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미련 자체가 남지 않았고 그 접근의 목적이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 구역질이 났죠. 왜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최악일지도 모를 그 사건이 제 인생을 구제해줬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공인중개사가 되어 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가장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